그리고 약간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덤덤했었고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약간 집안의 경사 이런 느낌. 근데 또 이것도 막상 또 대학교 합격하고 나서 한두 달은 진짜 기분 좋거든요. 근데 또 막상 또 대학교 입학하면 또 다 사라져요. 근데 또 덤덤하게 또 학교 다니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놀람. 축하? 이렇게. 저는 일단 마음가짐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최소한으로 하고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수험생활 하면서 당연히 힘든 순간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위기가 왔었을 때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믿고서는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고, 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꾸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에서 기상부터 시작해서 취침까지 다 관리를 해주잖아요. 여기 시스템에 잘 적응을 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수업, 그러니까 낮 동안 일과 시간에는 최대한 자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법은 지금 이제 수업도 정규반해서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의 수업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수업을 들을 때 그래도 선생님들이 나보다 공부를 잘하시니까 배울 게 많겠지 하고서는, 선생님들이 나랑 다른 게 있으면 뭐가 다르고 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저런 거를 따라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수업을 들으실 때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직접 따라해보려고 하는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배워가는 시기인 것 같고,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약점 보완이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건 한 9월쯤 돼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보고 뭐 상담하거나 하면서 한 분 한 더 같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한 문제씩 채워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반에 그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맨날 밥도 먹으러 가면은 항상 제가 다 먹고도, 저도 약간 빨리 먹는 편인데 다 먹고 오면 항상 앉아있고 그냥 밥을 안 먹나 싶을 정도로 계속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조급해지고 좀 신경 쓰이는 그랬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걔한테 신경을 안 쓰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남 따라가려고 해서 그냥 헛디디는 것보다는 내 페이스 맞춰서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남한테 시선을 일부러 걔한테 안 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괜히 신경 쓰이지 않게. 저는 그럴 때마다 일기를 좀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좀 힘들었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일기에 좀 정리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구나 하면서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기도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니면은 너무 불안하다 싶을 때 담임쌤이나 담당 교과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이제 6평이 점점 다가오면서 약간 지금까지 그래도 공부해왔던 게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도 들고 6평을 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좀 불안한 게 컸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담임쌤을 찾아가서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담임쌤이 욕심을 그냥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잘 볼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만 잘 풀게끔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여러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담임쌤을 많이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시기가 5월이잖아요. 근데 저도 성적이 솔직히 6평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한 7월, 8월, 여름부터
그때부터 평가원 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고서는 그런 감이 생겨요. 내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이런 게 나왔구나 하는 게 보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방향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성적이 오르는 게 거의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현역들이랑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저도 긴가민가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좀 버텼다고 해야 되나? 그냥 계속 꾸준히 6평을 일단 보고서는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존버를 해보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어나 수학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성적이 오르는 게. 그래서 국어랑 수학 공부는 수능 볼 때까지 끝까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새 보니까 조금 올랐네? 하는 그런 과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언제까지 몇 점까지 내가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오히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항상 루틴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얘를 보고 어떤 보조선을 긋던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식을 전개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 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초반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해석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교과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따라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문제의 근거가 어디고 이거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읽는 과정에서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읽을 건지를 좀 깊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상이 2개 나오면은 걔네들의 관계를 보고 비교 대조하는 거를 하자라든지 정의가 이렇게 그런 관형절로 묶여진 진술로 나오면은 얘도 어쨌든 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번호를 달고 지나가자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읽어가는 과정 중에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루틴을 많이 만들고 걔를 계속 체화하려고 하고 선생님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내 페이스가 좀 흔들리는 것 같다. 멘탈이 흔들리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담임쌤 찾아가서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걸 하거나 아니면 조금 친한 교과 과목 선생님들 찾아가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저는 진정도 많이 되고 공부 다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걸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너무 공부하기가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친구 하나랑 같이 나가서 산책 몇 바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도움 많이 됐던 것 같고 주변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법은 흔들릴 만한 요소를 최대한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친구를 있으면은 의지가 되고 좋기는 한데 그것도 너무 많으면 나중에 좀 피곤하거든요. 친구끼리 싸우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신경 써야 될 게 생기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구태여 친구를 내가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숙사 친구처럼 친해지면은 더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서 생활하면 되는 거니까 구태여 많이 만들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잡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잡생각이 드는 것 같다 싶으면은 저는 손 쓰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생각하고 읽는 공부를 하면은 저는 잡생각이 들거나 그게 안 들면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졸릴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 오거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면 손 쓰거나 아니면 시간 딱 재놓고 문제 푸는 거 그런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에는 그냥 참고 했어요. 참고 하고 그리고 그나마 과목들 중에서 내가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할 만한 것들을 하고 아니면은 좀 쉬운 거 있잖아요. 너무 머리 많이 안 써도 되는 거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은 수트 문학 작품 같은 거 그런 거 미뤄뒀던 거 정리하고 오답노트 밀렸던 거 그러니까 저는 오답노트도 부평 이후 때부터 쓰기는 시작했었는데 어떤 수능 노트라든지 그런 거 밀렸던 거 오답 정리 한번 싹
공부할 때 머리를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는 그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그때 현역 때 겨울 수능 끝나고 거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대학이 이렇게 다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다 보니까 충격도 되게 컸고 그래서 힘들기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그냥 수능 끝나고 나서 집 밖에 나오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런 부담감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었고 1월 달에는 이제 재수 결심하고 어쨌든 대학은 가야 되니까 재수 결심하고 이제 제가 지구과학이 완전 노베이스였어서 기숙학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기본은 좀 떼고 가자 해서 그것만 인강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이제 1월에 독서실을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데 그때 지나치는 거리가 술집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 막상 새해 됐으니까 이제 갓 성인 된 20살들이 다 술 마시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똑같이 뭐 약간 후드 집업에다가 막 추리닝 이렇게 후리후리하게 다니는데 내 친구들은 가면서 다 술 마시러 놀러 다니고 아는 친구들 만나서 예진아 너 어디가? 라고 이러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쟤보다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현타가 왔어서 그때 진짜 이를 갈고 그때 결심했었어요. 2번 다시 이거 못한다. 이 상황 또 오기 싫으니까 그냥 하자. 또 그냥 지금 고통스러운 게 차라리 또 이거 겪을 바에는 낫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안 했습니다. 저는 또 여중여고였기 때문에 주변에 Y 염색체를 재수 때 처음 보고 그냥 눈도 그냥 안 마주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저는 그냥 진짜 나는 연애 절대 안 해야지 눈도 안 마주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었냐면 저는 그 재수하기 전에 부모님이랑 어쨌든 약속을 했어요. 이번 1년 부모님이 투자해 주실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은 뭔가 귀농을 할 법한 그런 압박이 살짝 있었어가지고 나는 연애하면 망한다 진짜 삭발당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거 연애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보이시기도 했었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예과여서 의대 공부라고 할 만한 걸 아직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은 거의 대부분이 전공 수업이고 그 교양 수업이고 그리고 전공이라고 할 만한 거는 생명 실험 수업이랑 화학 수업 그 다음에 의학의 이해라는 인문사회의학이라는 과목인데 근데 인문사회의학은 의학의 역사, 철학 이런 거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생명은 생원생투 내용 정도 되고 화학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수능 공부보다는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본과 때는 훨씬 힘들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수능 공부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장점은 일단 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거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전문직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처럼 스펙을 쌓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서 연구를 더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담은 없는. 공부만 하면 된다 이거고 단점은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연대의대가 본과 4년 중에서 원래는 2년 기초 과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2년 임상 실습을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때부터 저희 한 위에 2학번 정도 위에부터 해서 바뀌었어요. 1.5년 동안 기초 과목을 다 배우고 반학기 동안 이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임상 실습을 나가는 걸로 바뀌었다 보니까 2년 동안 병리학이나 해부학 이런 거 배우는 거를 1.5년으로 확 줄여버리니까 더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가
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꽤 많아요. 의대에 가고 싶었는데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고. 근데 지금은 제가 예과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고민은 잘 안 해요. 다들 아 재밌다, 대학생활 재밌다, 막 이러면서 신난다, 이러면서 놀기 바쁘지. 이런 고민은 본과에 가서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제가 교양 수업만 대부분 듣다 보니까 과제를 그렇게 소화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통은 대학생 다른 과들은 18학점 정도 듣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24.5학점을 들어요. 근데 이것도 다음 학기에 그 사회 참여라고 봉사하는 과목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25.5학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과 2년 동안에 82학점을 채워야지 본과로 진급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듣는 과목이 많죠. 그래서 과제가 그래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수능 공부에 비하면은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도 생각보다 재밌는 과제들도 많고 팀플이나 뭐 토론 수업 같은 거 그런 과제들이나 아니 뭐 실험하고서는 뭐 레포트 쓰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족보를 참고를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서 많이 힘든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연대의대가 아무래도 수시로 뽑는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현역들이 좀 많기는 많아요. 그리고 현역도 많지. 현역이 지금이면 공사잖아요. 근데 조기 졸업해서 공무원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율을 보면은 거의 한 현역이랑 재수생 비율이 1대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전체에서 20% 정도? 20% 정도가 뭐 N수생이거나 아니면 05년생인데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은 장수생들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재수 3수는 그래도 많이 봤고